이 문제와 자연스럽게 좀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어제 그 보훈처장의 내정입니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 뭐 여성인데다가 첫 여성이고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던 분이고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훈처 장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예전에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보훈처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을 이제 임명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대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근데 사실 이제 군 출신 그렇죠. 인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군 출신 인사인데 이제 네. 장군 출신들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훈처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상위 군인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장군 출신들도 사실을 보면 뭐 국가 유공자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우진 그 내정자 같은 경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여성이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 그리고 뭐 장군 출신이 아니다 뭐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위 군경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복무 중에 유방암 수술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가 없게 되니까 본인이 군을 상대로 한 장기간에 걸쳐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군에 복귀하지 않아 승소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상위 군인의 어떤 그 뭐 표상 글쎄 표상이나 상위 군인의 어떤 뭐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보훈처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 피우진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사실 2위를 한 장기간 동안 유지한 걸 보면 어떤 네티즌들이나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헬기 조종사이셨고요. 특히 2002년에 이제 좀 유방암에 또 걸리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이 됐지만은 군 신체 검사에서 또 장애 판정이 내려지면서 복귀를 못하다가 역시 이제 복직 소송을 통해서 다시 군에 복직을 하셨던 그런 사연이 또 있었던 분입니다. 어제는 이제 기자들이 뭐 이 군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르겠다 또 이렇게 답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개인적인 인연은 특별히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기간에는 저희 이제 안보 포럼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여성 안보 포럼에서 그 역할들은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인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의 여론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장군 출신 중에서도 삼성 장군이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곳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간인데 그 정도 급에서 그 정도 급에서 가는. 근데 지금 이제 장군도 아닌 그 중령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수술 이후에 군 복무가 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제도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군에서 강제 전역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훈처가 그냥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돼 있는 보훈 체계를 좀 바로잡고 더 우리가 다가가야 될 정말 보훈 대상자들 예를 들면 우리 뭐 지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리 피해를 입고 났는데 원래 제도가 그런 걸 더 이상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왔다고 계속 그게 잘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박승춘 전 처장하고 어찌됐건 너무나 많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뭐 남성, 여성, 또 고위 장군 출신, 영관급 출신, 그리고 박승춘 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훈도 전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보훈 안보 교육을 보훈처의 주요 업무로 삼았던 사람인데 그게 반대되는 이미지고 그리고 어제 또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저는 이게 좀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식의 안보. 가 이제 과거에 뭐 박승춘 처장으로 대표되는 그런 안보하고 피우진으로 대표되는 안보가 다르다는 걸 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인사수석실 하나에 이제 비서관 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사비서관하고 균형 인사비서관이 있는데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여성을 좀 많이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보훈처장이 장관급 자리인데는
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당장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예컨대 지금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런 자리가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임명을 했고 어제 보훈처장 자리를 임명했습니다. 제가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요. 곧 방사청장도 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사청장도 청문회가 없는 자리고 네. 방위사업청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 동기인 분이 이렇게 또 그런 인연으로 대학교, 해가지고 물론 이제 국방연구원에 계셨던 분입니다만은 또 이제 박근혜식 정치를 어떤 상징하는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 장관 인사 이전에 방사청장 인사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 문자 메시지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신데요. 0919님은요. 김광진 전 의원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신촌 유세에서 악수를 했던 60살 팬입니다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성낙주님은요. 광주 민주항쟁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조영태님은 37년 전 광주 순국선열님들의 뜻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립니다 하셨습니다. 뭐 신문 제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저격수 김상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센 제목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선언하는 듯한 그런 인사가 나왔어요. 뭐 근데 재벌 저격수라는 게 어떤 언론에서 편중해서 썼다기보다 재벌에서 그냥 원래 그분을 따라다니는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재벌 저격 특히나 이제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워졌던 분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의 그동안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공정하게 했었나라고 하는 반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이 운동장 재벌에 편중되어 있었던 이 상황에서 조금은 재벌에게 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정상적인 활동이 좀 가능하도록 이 균형추를 좀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실 이제 참여연대 등에서 또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재벌 기업의 뭐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관행 또 하청 문제 특히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굉장히 좀 긴장하는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뭐 방점은 새 정부는 역시 이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약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재벌 계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김상조 교수가 사실은 이제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부터 그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로 갈 거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재벌들은 사실 긴장하는 분위기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너무나 강성 진보 경제학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김상조 교수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물론 경제학의 좌파 우파 가리는 게 좀 그렇지만 진보 좌파 쪽에 있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식의 순수한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김상조 교수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인데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액 다수 주주들보다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 오너들이 그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는 미국식 순수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재벌 개혁 이런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시장 경제 활성화라든지 공정화 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 변호사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도 한 10년 전부터 김상조님이 아니죠. 김 위원장 뭐 내정자 아는데 이건 재벌 해체론자라기보단 재벌 활용론자에 가까워요. 뭐 예컨대 삼성에 대해서도 뭐 삼성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당한 오너십이 서야 되는 건데 그 오너십이 서려면은 법과 제도 위에 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확립된 시장 질서와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 그렇죠. 뭐 지금 이런 법대로 안 해서 문제지 법대로 하자라는 주의자시죠. 그래서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두 가지 우려
우려점이 있는 게 이분 그냥 교수가 아니라 현실에 계속 참여하셨고 경험이 많은 분이라도 일을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건데 두 가지 우려점이라는 것은 팔짱 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말은 참 잘했는데 얼마나 한번 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도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좀 유사한 케이스죠. 밖에서 부담 없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그 힘을 행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이게 그게 첫 번째 우려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해한다라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까 금융위원장이 될까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은 말 그대로 이제 칼을 집행하는 곳이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조금 더 크게 정책이라든지 기조를 수립하는 쪽이거든요. 그럼 금융위원장이 뭐 시쳇말로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뭐 다른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위원장은 좀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개혁과 안정의 투 트랙으로 갈 건데 이 투 트랙이 조화롭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볼 때 개혁이 안정한테 좌초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들을 못 당해낸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떻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혁파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을지 이게 김상조 위원장의 행보로서 짐작이 가능하겠죠. 근데 재계에서는 은근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 이른바 그 경제 검찰로 불렸던 이제 공정위 조사국 이곳이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조사국 조직 자체를 뭐 부활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사국 부활은 지금 그 얘기 나오는데 저는 부활할 것 같아요. 조사국. 왜냐하면 이제 아예 조사국이랑 이런 왜냐하면 원래 이게 새로 생긴 조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DJ 정부 때 있었다가 이게 공정위 조사국이라는 게 그 국세청으로 하면 조사사국, 대검으로 하면 없어졌던 옛 중수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국을 통해 가지고 재벌 기업에 대한 순환 출자라든지 지주회사 문제 이런 밀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별 감찰이나 조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냐. 그럼 재벌 옥죄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DJ 정부 때 생겼다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거든요. 그 재벌 기업 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그 어떤 거센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이제 윤태곤 실장도 앞서 잠시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것들이 입법 지시 형태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종의 행정 지시, 업무 지시. 그게 입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여소야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정위에 관련되는 두 가지 쟁점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하고 이 조사사국 부활 이건데 전속고발권 폐지는 그거 공정거래법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입법 사항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과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럼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조사사국 이거는 공정거래법 그 부활 문제가 아니라 그 공정의 내부의 어떤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그냥 바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국이 부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면 그게 뭐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고 조사국의 부활은 뭐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의미가 있던 부분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인선인데 원래 이제 이 자리는 뭐 검찰이 하는 자리다, 검사가 하는 자리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감사원 출신 국장이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계속 그래왔던 건 아니고 참여정부 때는 검찰이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은 검찰이 덕식해 왔었던 자리이죠. 그동안 이제 지금 인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례상 해왔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파격적으로 바꿔 나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검찰 출신의 인사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감사 업무를 해왔던 감사원 출신의 분으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지난 9년간 그 자리를 맡게 되면서 생겨왔었던 많은 인맥들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적폐들 이런 것들을 사람을 좀 바꿔가는 형식으로 좀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는 김종호 감사원 국장 임명이 됐고 행정고시 출신이고 이제 감사원 내에서는 뭐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김정란님께서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정치쇼도 정봉주 정치쇼 네. 나오셨던 모양이에요. 애청 중인데. 반갑다 이런 어제 나갔죠. 아니 저도 모르게 거기 나가십니까? 같은 방송국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 서울지검장과 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 돈봉투 만찬 이 사건이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대요. 뭐 이건 변호사님 더 잘 아시는 네. 내용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기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사법 개혁을 좀 이뤄야 되겠다. 법 앞에 평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나 이런 것에 좀 좌우되지 않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시작을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사건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